보통 본인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에 친절히 만나면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친절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내용들을 했다 그러면은 친절과 되게 밀접한 영향력이 있는데 결국 소통한다는 것은 우선 내가 나하고의 관계가 이해가 잘 돼야지 조금 더 유연하고 느긋하기 때문에 외부에 일어난 자극에 대해서 좋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서 자극과 반응에 오해가 없다는 것은 고객과 굳이 내가 큰 소리로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서까지 이기고 싶거나 그를 설득시킬 때 조금 더 부드러운 마음으로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 네, 이런 부분이 조금 더 큰 소통의 전략이겠죠.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기 조금 일찍 와가지고요. 여기에서 커피 한 잔 하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 커피 한 잔 하러 갔더니 고객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이왕이면 가격은 조금 더 저렴하고, 이왕이면 시원하고, 또 이왕이면 맛이 좋고, 또 거기에 더불어서 공간이 좀 넓고, 또 거기에 증해서 주차장도 편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인간의 심정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업장에 있는 사업주 우리 점장 입장에서는 대표님께서는 어떠겠어요? 그렇게 큰 공간과 그렇게 그 정도의 매력 있는 건물을 우리가 임대하려면은 엄청난 많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커피값이 또 올라가야지 거기에 또 인건비나 여러 가지가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운영하는 자와 그리고 저희처럼 이용하는 우리 고객들은 항상 서로 평행선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늘 하루에 12번 이 정도까지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만족 못하는 고객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책임을 져야 될 우리 사장님들은 힘듦을 많이 느끼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곰곰이 이렇게 보니까 되게 많이 시장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또 많으신 분들은 뭐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컴퓨터로 클릭해서 주문 받고 뭔가 하고 이런 게 해내는 일들이 힘들기 때문에 이제는 또 가게는 협소하지만 그런 거에 또 능숙한 사람들은 그냥 오직 배달로만 해가지고 또 수익도 올릴 수 있는 많은 창업가들이 생겨났고 그럼 이거의 기점은 코로나19에 의해서 우리는 엄청난 많은 이제 외식의 문화가 바뀌었죠. 배달에 관련된 거라든지 이렇게까지 많이 주문 포장을 많이 할 줄이야. 그쵸? 그리고 또 배달에 관련된 업을 또 하게 된 분들이 또 많이 생기기도 하고 또 그것과 관련된 뭐 포장이나 또 이런 사업들이 많이 또 이렇게까지 성장을 하고 그래서 어떤 우리가 시대 흐름에 맞춰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조금 더그 위기가 기회가 되는 분도 있고 또 그 위기가 훨씬 더 나에게 더 업종 자체가 더 큰 위기가 있을 때 우리는 수많은 이제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거기에서 또 회복되는 분도 있지만 힘들어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장 큰 이제 우리의 달라진 점은 혼자 있는 시간에 자기의 건강에 대해서 관리도 많이 하는 시대가 되었고 또 어떤 거를 드실 때에도 양이 많거나 이런 걸 생각한 게 아니라 양이 조금 적더라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건강에 좋은 거를 먹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 우리가 조금 더 이런 시대 흐름에 맞춰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또 혼밥이라든지 혼자 뭔가를 즐기는 거를 좋아하는 시대에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시대 흐름과 좀 맞춰서 나도 조금 업종에 대해서 새로 리셋할 건가? 많은 아마 사업장에 계신 리더분들이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제가 여기를 태안을 와도 이렇게 주변에 보니까 되게 새로운 업에 관련된 사업장들이 많이 늘어난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시기 때문에 행복해도 불안하고 또 걱정이 많으니까 불안하고 또 이대로 하는 게 맞는 것일까?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현장에서 소상공인들에게는 훨씬 더 마음적으로 힘들고 어려움이 많은 시기입니다.
그렇다고 누군가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대단하게 논하면서 정리할 것과 계속 유지해야 될 것을 뭔가 선택 결정을 한다든가 이런 어려움에 있어서도 본인 혼자 모든 거를 감당해야 되고 거기에 뭐 재료비는 올라오고 또 인건비도 되게 복잡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 생기는 이런 와중에 저희가 가장 큰 걱정을 하고 있는 거는 소상공인 그 업에 있는 분들을 더불어서 마음이 많이 우울과 불안감이 훨씬 더 많아진 시대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이 또 고객이 되다 보니까 여기는 여러분들에게 별일 아닌 일에 자꾸 이제 분노하고 또 스트레스를 부리기도 하고 또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게 아니다, 마음에 안 들다 그러면서 또 가끔 많은 걸 또 클레임을 걸기도 하기 때문에 소상공인 우리 업에 계신 분들은 솔직히 아주 많이 지쳐 있고 무기력해져 있고 이게 지금 현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창업을 하지만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여기는 여러분들 중에서 다른 외부적인 전략 부분에서도 지쳐 있는데 만약에 마음까지 거기에 많이 또 지쳐 있는 게 만난다 그러면은 더 많은 불안감과 우울함이 올라오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앞으로 이대로 가면 이대로 이 사업이 진행이 될 텐데 여기에서 변할 수 있는 것과 변할 수 없는 것, 또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불편하겠지만은 꾸준하게 자기 이해를 하는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지만 고민해야 될 것과 고민해야 되지 않을 거에 대해서 분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기 이해를 제일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저희도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수업을 할 줄 몰랐고 또 현장에서 강의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게 이렇게 줄어들지도 몰랐지만은 지금 또 다시 뭐 여행이나 여러 가지 그 내용 면에서 다시 또 많은 분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하지만은 자기 업은 아직도 움직이지 않고 되게 느리게 이제 가동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장 이야기했던 거죠. 이거는 꼭 잊지 않으셔야 되고 또 그리고 지난번 혹시 수업을 못 들었던 분들을 위해서 한 두 장 정도만 더 설명해 드릴게요. 네, 우리가 마음이 많이 힘들 때에는 저기 노른자가 되게 중요하고 저기 노른자에 대해서 내가 나를 많이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내가 잘 이겨내고 있다. 토닥토닥 누군가가 아무리 나에게 위로해줘도 내 마음이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조종하는 게 맞지. 그러면서 내 마음 안에 있는 내 곳간을 내가 직접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더 챙겨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이렇게 이제 애착이 건강한 사람은 조금이라도 외부에 대한 사랑이 약간 빈약해도 나의 핵이 건강해서 거기에 맞춰서 자극과 반응을 조절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곡간이 연약해 버리면은 생존을 위해서 우리 온몸과 마음을 거기에 다 투입하기 때문에 더 배로 힘들고 또 거기에 인정에 대한 게 내가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이 정도밖에 안 될 경우에, 예, 그쵸. 어차피 여정이 너무 좋은 여정이었지만 그걸 긍정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시간한 마음이 되지 않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인정에 대해서 이 생각과 감정 안에 많이 고여 있게 되면은 여러분의 마음도 지치고 그 마음이 몸으로 오기 때문에 아무쪼록 마음에 나와의 관계에서 소통을 위해서 만약에 마음이 좀 어렵다 그러면은 내가 몸이라도 많이 움직이고 이럴 때일수록 잠 잘 자고 잘 먹고 그리고 내가 나에게 좋은 질문들을 많이 던지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네, 이런 거죠. 그래서 오감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절과 소통은 너무 밀접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세 가지 꼭지처럼 행동이나 언어나 행동으로 우리는 어떻게 됐든 비언어적인 모습이라도 우리의 소통이 어떤 지금 상태인지 우리는 보여주기 싫지만 느껴지게 되어 있죠. 내가 하는 사업도 안 되고, 요즘 내 마음도 불편하고, 요즘 밥도 제대로 안 들어가고, 무기력해지고, 움직이기 싫으면
어쨌든 간에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지쳐있다는 게 상대방도 느끼고 주위에 있는 분 다 느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히 이제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현장에서 어떻게 소상공인의 그 마음을 강의한 사람이 알겠냐 이러시겠지만은 그래도 현장을 전국을 다니면서 느끼는 거는 아무쪼록 누군가가 월급을 주는 일을 하는 것도 편안하고 행복하겠지만 내가 한번 창업을 해가지고 내가 한번 그 안에서 인건비도 지출해보고 내가 뭔가 사업도 해보고 이런 거는 정말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경험이고 꼭 해봐야 되는 저는 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 안에서 제일 힘든 게 가면 증후군이라 그러죠. 내가 계속해서 지금 가면을 쓰고 있는 거죠. 힘든데도 불구하고 묻고 상냥해야 되고 또 사업이 가끔 안 되고 지쳐있을 때도 또 안 그런 것처럼 또 가족 안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고 또 가끔은 함께 일하고 있는 직원이 한 명이든 뭐 몇 명이든 있던 간에 약간 호되게 이야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은 또 괜히 또 그렇게 해서 또 그만두게 되면 그 다음 또 뒷감당할 일이 또 많기 때문에 우린 계속해서 가면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이 안에서 강의를 우리 강인영 선생님, 이문 선생님, 김은영 선생님, 김기현 선생님 많은 분들이 지금 명단에 보이거든요. 이 수업을 듣는 만큼이라도 조금 가면 탁 벗고 그래 내가 봐도 요즘에 내가 진짜 애쓰고 있다. 참 이 정도면 참 나도 고생하고 좀 잘하고 있는 거 맞겠지? 토닥토닥 하면서 이런 것을 자기의 성장의 계기로 맞고 그런 시즌일수록 좋은 관계 맺기가 중요하죠. 예. 물건에도 우리가 화를 낼 때가 있고요. 이 자연도 막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기분이 좋을 때는 땀 흘리는 게 좋아요. 근데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더운 것도 짜증이 나고요. 그리고 기분이 좋을 때는 비 내리면 되게 촉촉하고 마음이 편해진 것 같고요. 기분이 되게 안 좋을 때는 이 첨벙첨벙 비 내리는 것도 짜증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만큼이라도 여러분이 가면을 쫙 이렇게 내려놓고 그래 내가 요즘에 조금 이렇게 하느라고 고생이 많았지 이런 마음 속에서 우리가 이걸 정서지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력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있는 내용들 중에서 이렇게 보면은 내가 얼마나 나를 제대로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는가.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혹시 계속해서 너무 과하게 들떠있지는 않을까. 또 어떨 때는 내가 너무 지금 우울과 불안이 많아서 온몸이 무기력해져 있는데 그냥 이대로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자기 조절을 자기답게 회복 탄력을 하면서 거기에 맞는 노력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 감정에 대해서도 내 마음이 이런 것처럼 저 사람도 저럴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죠. 그러니까 나 역시도 이러할 때 이러했다 그러면 저 사람도 자기와의 관계에 자기 문제가 뭐가 안 좋아서 괜히 여기 와서 이럴 수도 있겠구나. 조금 더 이제 별로 그렇게까지 고객과의 특별하게 스트레스 받거나 그냥 그분도 그분 나름대로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은 얼마나 힘들까? 이런 마음이죠. 그래서 조금 더 대인배적인 마음이죠. 근데 이러려면 상당히 이제 훈련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본인이 어떨 때 가장 소통이 어려운가를 이제 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떨 때 가장 당황하고 짜증을 많이 올라오는지, 내가 어떨 때 조금 더 고요한지, 예. 이런 걸 하다 보면은 1차 감정은 이제 이런 감정이거든요. 슬펐다, 화났다, 뭐 기뻤다, 이게 1차 감정이라 그러면은 이제 2차 감정은 이제 인간관계에 의해서 계속 학습된 감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화를 많이 냈다가도 부끄러움이 확 올라올 때가 우리가 인간이 있거든요. 또 어떤 양심상 조금 미안할 때가 조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들을 잘 발견하기 시작하면 여기는 여러분들이 저 사람을 만나기 전에 내 마음과 저 사람을 만나고 나서의 내 마음을 비교해 봤을 때, 내 둘레에 있는 누구는 만나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그분하고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오히려 더 심리적으로 편하려고 만났는데 불편함이 더 올라와요. 그럼 약간 그 관계는 거리두기 하는 게 좋다는 거죠. 또 어떨 때는 저분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그렇게까지 심리적인 거리가 가깝지 않았는데 1년에 한두 번 만나도
갔다 오면은 되게 희망도 느끼고 되게 내 나름대로 배움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가 약간 더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분을 조금 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관계도 그렇게 만나는 게 더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영상 하나 우선 보여드릴 테니까 잘 보이시는가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성이시죠. 천안의 신여성. 명물. 영상이 안 보이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그녀가 왔습니다. 신여성. 어머니 사랑이 많으시네요. 많다. 자기가 사랑했냐 정말 몰랐니 자기가 행복인가 자기를 만났어 사랑을 알았어 자기가 행복인가 이제 알겠니 자기를 만났어 사랑을 알았고 행복인가 이제 알겠니 다음은 우리 아버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버님 같이 먹기를 하는 거 한번 볼게요. 그게 안 이렇게 나와. 하면 돼. 이거 이승철의 아, 오늘 누나? 뭐예요? 이거 부족 아니야? 우리가 왜 이렇게 원래 지 모습이야, 이게. 자, 여기까지만 영상 보여드릴게요. 방금 전에 여기 시아버님께서 되게 내성적이고 되게 남 앞에 드러내는 걸 싫어하신 분인데, 며느리가 되게 재밌는 개그맨이 지금 며느리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맞춰서 그동안 조용히 했던 내 기질을 조금 한번 멈춰보고 내가 한번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러면서 제 마음을 출력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걸 저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꿀 수 있는 것과 인간은 바꿀 수 없는 게 있는데 바꿀 수 없는 거를 막 붙잡고 가슴 아래하고 힘들고 이런 거보다는 내 안에 불안과 걱정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마음은 거짓말이지만 몸은 되게 정직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지나버린 혹시 과거를 내가 계속 붙잡고 있는 건 아닐까? 그때 이것 말고 다른 사업 했어야 되는데 뭐 이런 거라든지 또 아직 일어나지 않을 미래를 내가 가져와서 지금 현재 막 자꾸 내 마음과 몸을 고민하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여기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내 안에 뭉쳐있는 것들을 뭔가 마음을 현재 두고 확실하게 풀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꼭 보유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교시에는 자기 이해를 위해서 일상을 어떻게 보낼 건가 이야기를 했고요.